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습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담화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서 내가 이러려고 생중계를 지켜봤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담화를 정리하면 첫째,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였습니다. 명태균 과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도 공천 개입과 공천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은 김건희 여사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문자 답장을 보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3건 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죄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 그대로 죄를 지은 게 많아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내내 확인시키는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민심을 거부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의 힘도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국정마비의 확인사살이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정상국정은커녕 정상사고와 정상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라니 보통 사람 기준으로도 지성 마비 상태입니다. 공천 추천은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전직 검찰총장의 진술은 이후에 법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어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무시한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과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을 우려했다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존재와 언행 자체가 이미 국익에 치명적 해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국가 최대 위협입니다. 목적도 내용도 정리 안 된 급조회견을 통해 조중동의 고언도, 여당 대표의 재언도, 당정의 조율도, 대통령실의 정무 보좌 기능도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맡깁니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시간도 종료 직전입니다. 함께 쓸려갈지 국민 편으로 넘어올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보수 언론의 충고라도 깊이 새기며 나라와 보수를 살릴 마지막 고비에 의인 10명의 양식과 애국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뽑았던 대통령은 문제가 뭔지 모르고 말이 안 통하고 무능을 넘어 국익의 최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손을 듣고 지명을 받으신 분은 소속 성함 밝혀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이요? 저 채널A 박자은인데요. 오늘 그 간담회 끝나고 김용민 의원님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된 녹취록 중에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녹취와 관련된 거는 우리 노정면 제가 대변인께서. 말씀드릴까요? 네. 이미 공개되어 있는 녹취에 공관이 언급돼 있고 또 김영선 공천에 관한 대화임이 누가 들어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천과 관련된 대화가 아니었다라는 그 주장이야말로 거짓말이죠. 그걸로 이미 입증은 된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듣고 뭘 더 입증해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자백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추천한 것뿐만 아니라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 때에도 사람들 추천 받으면 모아서 그대로 인재 영입위에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총선에 대한 공천 개입까지 했다라는 걸 자백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총선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심만 있었지 명확한 개입 여부를 알지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총선도 개입했다라고 자백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백 중에 하나가 선거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밤에 잠을 안 자고 답을 계속 해주고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도 하셨죠. 이게 다 그 이후에 이어진 국정에도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백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많은 의심을 했던 최혜병 사건에 혹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했던 이종섭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으로 전화한 게 김건희 여사는 혹시 아니었냐라고 했던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
정황을 자백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대통령이 일부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인정한 내용을 국민들이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공개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사실은 처참한 담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확보되어 있는 추가 녹취를 적정한 시점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입니다.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도 어느 것에 대한 사과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 또 평가를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창원 산단은 이미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공개된 사안이었다라는 게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본인이 국회를 오고 싶어도 야당이 박수 안 치고 압수 거부하고 양보하는 식의 비우호적 처리를 보여서 못 가고 있다는 식의 대통령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할까요? 네. 사과는 했는데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거 뭐 제2의 개사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야당 때문에 국회에 못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1%라도 돌을 맞아서도 자기가 뜻한 것은 관철하겠다 얘기한 대통령이십니다. 야당 때문에 국회 못 왔다는 말을 온전히 받을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이미 공개된 것이고 대통령 공약도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산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들 중에 콕 찍어서 그 창원 산단이 그날 민생토론회 하는 날 지정이 돼서 발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가 문제가 됐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창원 산단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피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팩트를 콕 찍어서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많은 팩트를 지적해서 지적을 해도 답을 안 하고 지금 사과를 안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야당의 비우호적 태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또 중요한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 국회 야당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로턴대로에서 피켓 시위하고 국회 절반이 비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켓 시위 직후에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시작 전에 다 국회 본청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야유하지 않고 끝까지 조용히 잘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 전제 사실이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뒤돌아 앉았다, 악수를 거부했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것은 굳이 대통령께서 여당과 인사하고 나서 굳이 야당 쪽으로 와서 다 인사를 하고 다녔을 때 일부 의원들이 그 정도는 했죠. 하지만 그 정도의 항의 표시를 했다라고 해서 국회 못 오겠다라는 건 겁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표현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배민영 기자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이 왜 열렸죠?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대통령께. 공천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가 나오고 또 하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19%, 17% 이하로 떨어지는 가운데 국민에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론의 질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11월 말로 기자회견을 넘겼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곡한 요청이 있어서 오늘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기자회견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공천 개입하고 선거 개입한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왜 기자회견을 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이 기자회견 왜 했지? 한결같은 답 아니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야당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데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 다음 대통령의 자격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대통령의 태도와 애티튜드를 통해서 국민들은 대통령 다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통령이 앉아있는 자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어떻게 앉습니까? 이렇게 앉거나 손을 올리고 공손히 앉죠. 대통령 한결같이 고압적인 자세로 손을 올린 상태에서 나 잘하고 있다. 개선 장군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점령군의 모습이었고 이게 어떻게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이러한 태도로 그동안의 야당을 대했고 국민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고 왜 기자회견을 열렸는지 대통령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머지를 잘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하셨는데 이게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맡깁니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대로입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본회의 의결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11월 14일입니다. 본회의 의결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 의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11월 28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 의석수 전체 합쳐야 192석이죠. 네. 8석 또는 한 10석 정도의 찬성표가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의 특검법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세 번째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아마 그때와는 다른 분위기, 정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 국민의 힘에다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 여당의 이런 이기 이전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줘야 될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하고는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냈던 13개 수사 내용을 법사위 소위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14개가 되었는데요. 아마 내일쯤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민주당 안으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28일까지 여기에 참여할 제 야당뿐 아니라 정부 여당의 의견도 열어놓고 충분하게 듣겠다. 수사의 범위, 추천의 방식,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여당에게도 국민의 뜻을 좇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28일까지 아직 시간이 20일 넘게 3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 국민을 대표하고 또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대통령께서는
특검과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수사 대상을 추가한 것이 소문에 불과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분노에 섞인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자백한 것을 저희가 추가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국회가 특검을 결정하고 임명하게 만드는 나라는 없다. 상권분리 위반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조로 특검을 진행을 했던 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역시 헌재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받아들이면 그때는 특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특검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특검을 대통령 혹은 여당이 수용했던 것보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훨씬 더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과 여당이 빨리 수용을 해야죠.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수용하는 태도 변화가 더 급선무이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손을 먼저 어느 분이 예. 다음에 드릴게요. 네, 동아일 교수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하기 전에 국민의 한동훈 대표도 5대 요구안이라는 특별 검찰관 수용이나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졌다고 보시는지 여당 내에서도 좀 확실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의 요구를 얼마나 좀 수용할 걸로 보이시는지 네, 대국민 담화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15분 가까이 이루어졌던 담화의 내용은 본인이 정해져 있는 임기 2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 그전에는 집에 안 가겠다. 그 말씀 말고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혁신, 개혁, 그다음에 요구사항 이런 것을 에 대한 어떤 응답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 박성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 워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부분 또 당정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이어졌을 때 대통령께서 아마 언론의 부추김으로 당정 갈등이 유발됐다는 워딩을 썼는데 이 말이 아마 정확한 말이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당정 갈등의 유발을 언론의 부추김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언론의 부추김으로 당정 갈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5대 요구안도 묵살했던 것이 그럼 언론의 부추김으로 묵살한 겁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저는 특검에 대한 요구를 정치 선동이라는 용어를 대통령이 쓰셨더군요. 그러면 온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 목소리가 정치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했던 23억 원이라든가 검찰발 그 뉴스가 요새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팩트들이 정치 선동에 의해서 놀아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거대한 민심의 물결이 두려움의 발로로 인해서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았나 싶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담화문의 내용 중에 눈에 하나 들어오는 단어는 저는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에 이런 담화문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민심이 얼마나 거센지를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의 단어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오늘 기자회견의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많은 의혹과 많은 질타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는 그냥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라고 하는 말로 핵심적인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워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국민에게 알리는 자리였다라고 비춰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충족된 것 같냐는 질문이었죠. 우선 첫째로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요구 자체가 미봉적인 수준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애초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봉적인 요구조차 충족이 전혀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한동훈 대표께서 아마 그래서 현재까지 반응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혹시 답변을나 반응을 보이시면 어제까지 계시던 한동훈 대표는 어디 가셨나 저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내 밑에 있을 때 생각해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한동훈 대표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손 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에서 이번에 기자회견 대응하실 거 나올지 궁금하고요. 네. 오늘 야육당 원내대표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정규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모여가지고 의견들을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대국민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보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공유가 있지 않을까. 또 전국에 대한 의견들도 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야당으로서 이러한 전국 하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야육당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전국에 대한 공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마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유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분 정도만 더 받고요. 혹시 부족하면 제가 남아서 보충 설명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앞쪽 질문은 우리 노정면 대변인이 해주시고 뒤쪽 질문은 우리 박성준 수석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육성을 들으신 뒤에도 여전히 부족하신지 자꾸 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당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료를 지금 분석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이런 기술적인 이유로 존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요. 그리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녹취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격의 좀 더 특별한 녹취는 저희가 분석이 끝나더라도 바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시점을 잡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드려 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의 추진 과정이요? 유도. 저희가 유도를 하지 않아도 이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비포 애프터 시점에 볼 때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녹취록의 이전과 그다음에 지금의 시점에서의 여론, 지형이 다르고 또 하나는 11월 7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과 기자회견 후가 민심의 추이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 민심이 결국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뚜벅뚜벅 야당으로서 김건희 특검법을 그동안 추진해왔던 그 일관된 모습으로 14일 날 통과를 시키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11월 28일 날 제 의결을 통해서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